다시 엄마를 읽으며. 김지영. 강진 사는 동생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오전 10시가 막 지났을 무렵이었다. 놀라지 말라며 미리 운을 뗀 다음 엄마가 다쳤다는 병원 연락을 받은 어쩌녁에 급히 목포로 와서 방금 수술이 끝나 병실로 옮긴 후 연락하는 거라고 했다. 평화롭던 오전 시간이 갑자기 찾아온 이명처럼 윙윙거렸다. 어디를 다쳤냐고 겨우 물었고 팔이며 다리 등 여러 군데가 엉망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전화를 끊고 목포에 도착하기까지 온갖 상상이 난무했다. 여든이 넘었지만 혼자 살면서 아팠던 적이 거의 없는 엄마였다. 맥주는 싱겁다며 소주 2병을 너끈히 마시고는 여자의 일생을 젓가락 장단에 맛깔나게 풀어내던 마리아 여사가 아닌가. 수만 갈래 가지를 친 방정맞은 생각들이 버스안을 떠돌았다. 너 엄니 똑똑해야. 그 순간에도 머리는 지켰은께. 병실에 들어서는 나를 보자마자 깁스한 오른팔을 자랑스럽게 내밀며 알려준다. 병실이라는 것도 잊은 채 순간 빵 터지고 말았다. 넘어지는 순간에도 큰 머리가 걱정되더란께. 머리 다칠까비 손바닥으로 계단을 얼마나 세게 짚었는가. 뼈가 으스러졌다 안 하냐. 그러고 꼬꾸라진 게 경비가 뛰어오고 난리가 났지. 나는 수술한 것도 기억 안 나야. 그나저나 내 새끼들 놀랐겠다. 어쩌을까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경로당에서 놀다 집에 가려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데 갑자기 어지러워 휘청거렸다고 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주저앉은 순간에도 머리를 다치면 큰일이라는 생각에 오른손으로 온몸을 지탱하고 넘어졌단다. 경비 아저씨가 놀라 뛰어오고 119 구급차를 부르며 소란이 났는데 엄마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져서 자식들 이름조차 생각이 나지 않았다 했다. 그러다 보니 나에게 전해진 엄마의 상태는 중상을 의심할 정도로 심각해져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오른손을 못 쓰게 된 환자와 간병인이라는 이름으로 엄마와 동거가 시작되었다. 병원에서의 일과는 단순했지만 엄마는 예전처럼 종일 당신 눈 안에 나를 넣어두려 했다. 깊은 잠에 들었다가도 내가 일어서면 바로 눈을 떴다. 다친 오른손을 대신해서 반찬을 얹어주면 내가 무슨 복이 있어 자식이 떠먹여주는 밥을 먹나? 하며 어린애처럼 좋아했다. 화장실에 갈 때나 머리를 감겨줄 때도 마찬가지였다. 온전히 딸과 같이 있을 수 있어서 병원 생활도 복이라 여기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기억 속 엄마는 엄하고도 무서웠다. 무엇이든 엄마가 정해놓은 안전선 안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성인이 되었어도 귀가 시간을 체크하는 것은 물론 엄마의 통제를 벗어난 1박 2일 여행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었다. 겉옷은 물론 속옷까지도 사주는 대로 입었으니 그때부터 내 생각은 거세되어 버리다시피 했다. 울타리 쳐진 자유라고나 할까. 결국 결혼이라는 최대의 반란을 일으키고서야 엄마의 품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벗어났다고 믿었다. 그러나 거리만 멀어졌을 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끝나지 않은 구속이 가끔 나를 숨막히게 했다. 나는 여전히 살갑지 않은 딸이었고 엄마는 거스를 수 없는 존재였다. 나이가 들면 변한다는데
머리가 희끗해졌어도 나는 친구 같은 엄마를 꿈꿔보지 못했다. 한쪽 팔이 묶여 있다는 것뿐 별달리 아픈 곳이 없는 엄마도, 그런 엄마의 간병인이 된 나도 병원 생활이 슬슬 지루해졌다. 간혹 동생들이나 친척들이 오갔으며 간식을 사다 나르거나 낮잠을 자는 것 외에는 같은 일상의 반복이었다. 심심한 딸을 위한 엄마의 히든 카드였을까? 어느 날부턴가 엄마의 과거가 하나씩 민낯을 보이기 시작했다.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노는 것을 좋아해서 외할아버지한테 많이 맞았다고 했다. 맞을 줄 알면서도 늦게까지 놀다가 매를 피해서 도망 다닌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니 처음 듣는 말이었다. 엄마와 이런저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으니 모를 수밖에 없었다. 처녀적에는 솥단지에 이불을 짊어지고 설악산까지 섭렵하고 다니는 바람에 처녀조합장이라는 별명이 붙었다는 얘기를 무용담처럼 털어놓는 엄마가 낯설었다. 엄마는 신나게 옛일을 추억하고 있는데 나는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버렸다. 잠시라도 삐딱거림을 걸을까봐 자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자료 잰 듯 반듯하게 재단하던 엄마가 아닌가. 그랑께 말이다. 나가 거짓말을 솔찬히 했지야. 점심 식판이 빠져나간 병실을 엄마의 소시적 거짓말들이 점령했다. 병실안 다른 환자들도 흥미로운 표정으로 듣고 웃는데 나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이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나를 통제한 만큼 당신도 거짓말 일탈 따위와는 거리가 멀었어야만 했다. 엄마의 능청스러운 표정을 보면서 나는 과거를 손해본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분명 엄마는 그 시간 내가 알고 있던 엄마가 아니었다. 그러고 보니 같은 병실의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에도 예전 같은 단호함은 없었다. 우스갯소리도 곧잘 잘해서 병실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버스에서건 길거리에서건 학생들의 일탈에 꾸짖음도 불사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이제는 아예 어릴 때 거짓말이 잦았고 아직까지 철이 덜 들었다고 쉽게 인정해버리기까지 했다. 머릿속에 자리한 엄마는 견고한 틀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예전에도 분명 엄마는 흥이 많고 유머가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보려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엄격했던 엄마는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잣대로만 본 것은 아닐까. 거기에는 원하는 형태로 철사를 감아 분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나무의 본 모습이라고 우기는 내가 있다. 그리고는 사실이라고 믿어버린다.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틀을 벗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혼란을 여미고 잠든 엄마를 바라본다. 하루 일과를 끝낸 햇살이 서산 너머로 마지막 발걸음을 옮기는 저 물녘.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묻어두었던 감정들을 다시 한번 꺼내놓는 엄마. 무뚝뚝하기만 한 딸은 당신이 거쳐왔던 무수한 시간들의 일부를 병실에서 엿보았다. 내가 몰랐던 엄마를 이제라도 조금 더 알 수 있게 된 것이 어쩌면 참 고마운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삶의 끄트머리쯤 와서 자신을 드러낸 엄마와 자잘한 투정을 투덜대던 척 하면서 들어주는 나. 어쨌거나 모전 여전히 만들어내는 평화로운 저녁이다. 썰물이 되고서야 내보인 너른 마당에 한때 마당보다 더 넓은 세상을 품었던 엄마가 꿈이라도 꾸는지 엷은 미소를 짓고 있다. 아직 잃지 못한 엄마를
조금씩 더 읽어나가며 나의 슬기로운 병원 생활은 계속된다.